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11월 29일 금요경마입니다. 금요경마는 이제 11월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그리고 월초가 겹치는 한 주인데, 월말로 보시면 돼요. 출전 주수도 많고요. 금요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경주의 10마리 편성이 최소 두수입니다. 나머지 경주는 11두, 또 12두, 11두, 12두, 적지 않은 말들이 거의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편성이 많아요. 월말답게.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기마들이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경주가 좀 이제 몇 경주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주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에 띄는 거는 2주에서 이번 주에 무슨 날을 잡았는지, 지금 금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마필들을 출전시켰고, 2마리씩 다 출전을 시켰는데,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관심입니다. 하도 진짜 이 도깨비 같은 마방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월말이고, 올해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12월 딱 한 달, 진짜 연말 경마 어렵죠. 동절기 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추위와 또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올 한해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아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가 제주가 6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부산이 9경주입니다. 아주 포지션은 기가 막히죠. 6구. 제주 6, 부산 9.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고요. 이정우는 제주 7경주, 그리고 부산은 마지막 11경주에 이렇게 메인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중계도 마지막 7경주, 그리고 부산도 마지막 11경주, 이렇게 마지막 경주를 모두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제주 현지 이영찬 위원은 제주 5경주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유일하게 딱 한 경주가 분할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번 1경주고 2경주예요. 1, 2경주가 딱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할이 없어요. 분할이 됐는데도 지금 12마리 이렇게 꽉꽉 차 있죠. 이게 분할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경주에 될 만한 말들이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2경주에 나온 말들은 쇠복이 따른 거죠. 편성 운빨을 등에 업은 겁니다.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1경주 5번 에이스 잭팟, 6번 마스터벨라, 7번 오아시스걸, 10번 해피요정, 11번 블루파워. 이 중에 한 마리만 2경주에 가도 대가리 올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일경주는 박 터지죠. 이제 시작부터 박 터지는데 여기 이제 2번 미녀 검객과 12번 블루 엠버 얘네들도 안 된다고 못 봅니다. 블루 엠버 같은 경우는 12번 외곽 게이트라 좀 그런데 2번 미녀 검객 같은 경우는 초반이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걸음발 있어요. 데뷔전 적응 괜찮았습니다. W예요. 2번 미녀 검객. 5번 에이스 잭팟은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제 이세마로 계속 걸으면 좋아지고 있는데 뭐 여기 이세마 아닌 게 있습니까? 다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에이스 잭팟은 좀 사이즈가 딸리고 6번 마스터벨라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제 서울의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이제 브리더스컵으로 인해서 임기훈 기수가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이제 부산을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또 내려갔는데 이번 주는 이제 초인강자 초인마가 아니죠 참 초인강자 때문에 이제 원정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스터벨라가 보면은 데뷔전 때 이제 외곽이다 보니까 출발 잘하고도 자리가 밀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주에 같이 뛰었던 게 이제 7번 오아시스 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걸은 마스터벨라보다 좀 안쪽에서 경주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걸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번을 뛰면서 실전 경험이 있었고 마스터벨라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더 뛰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마스터벨라가 오아시스 걸보다 분명히 더 뛸 거예요. 걸음발도 더 좋고요. 그러니까 임기훈 기수가 부산 내려가면은 이 집 저 집에서 될 만한 말들 많이 태워줍니다. 이번 주도 좀 임기훈 기수만 좀 태워주고 있어요. 금요일 날. 네. 저 마스터벨라가 데뷔전 적응력이면은 아주 뭐 진짜 발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겠고 뭐 오아시스 걸도 경쟁력이 있죠. 이제 근성이 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첫 입상을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잡아들였던 마필이고 유현명 기수가 오아시스 걸 가는 바람에 이제 10번 해피 요정이 다실바인데 드디어 이제 다실바가 돌아왔네요. 조인권 기수도 좀 빨리 돌아와야 되고 제주는 조희원 기수가 군 제대를 하고 또 이제 복귀를 이번 주에 합니다. 다실바 기수가 좀 몇 주 전부터 조교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몸을 좀 만들고 지금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공백이 좀 길다 보니까는 실전 감각을 좀 빨리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벌써 부경에서 이 잔뼈가 굵은 용병인데요. 넘버원이죠. 10번 해피오 정도 이제 데뷔전 때 보면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더 뜁니다. 실전 거치면서 분명히 더 뜁니다. 11번 블루파워도 이제 인기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뭐 안장만 지금 이제 바뀌었다 뿐이지 지난번에 선두권이 무너진 그 덕을 좀 봤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참았다 뒤에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6번, 7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워낙에 또 좋고 안쪽에 2번도 기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루파워는 이 전개의 그 불이익을 어떻게 이제 떨쳐내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 상대들 감안하면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어쨌든 6번, 7번, 10번 이 세 마필을 우선적으로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 앞에 경주하고 분할이 된 이세마 경주인데 여기 나온 말들은 진짜 운빨이 따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1경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말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3번 퍼스트 스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데뷔전에서 이 맨 오브 필드하고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배당을 이제 만들어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복승식이 224.5배였거든요. 그 맨 오브 필드는 인기 8위였는데, 그때 공은 제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야, 이게 퍼스트 스타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999 배당을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인기 1위, 2위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팔렸는데 앞에 붙지 못하고 모래 맞고 밋밋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출발이 이제 매끄럽지 못했어요. 1번 게이트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래 맞으니까는 버벅거리고 안 뛰더라고요. 일단 이번에 1000m로 1300 그 동일 거리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모래 맞고 버벅거려도 1300이라는 거리에서의 가능성은 남겼어요. 근데 오늘 분할이 되면서 편성이 너무 지금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은 모래를 안 맞춰야겠죠. 최대한 앞에를 가야겠죠. 다행히 분할이 되면서 앞에 경주로 다 빠졌고 빠른 말도 뭐 그다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퍼스트 스타는 충분히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12번 투투데이. 솔직히 최외곽 게이트면 이거 버려야 되는데 진짜 편성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마나 참 이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투투데이를 뭐 안 볼 수는 없죠. 직전에 이제 외곽 밀리고도 꾸준한 걸음을 이제 보여줬고 1600까지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뭐 안 볼 수 없어요. 3번, 12번 두 마리가 인기만데 이건 안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5번 장산 프라이드가 주행심사 보면은 솔직히 답이 없는데 이게 걸음발이 있어요. 그리고 느린 말이 아니고요. 조교발이 좋습니다. 이 문화 시그니처와 경합 시에도 걸음발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주폭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모래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도 주행심사 때 보니까 이 모래만 안 맞으면은 재밌습니다. 근데 느린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관심 가지셔야겠고, 그리고 6번 스피드 킹덤도 초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밀리지만 않고 앞에만 붙어준다면은 나름대로 이번에 그래도 조교를 괜찮게 해놨기 때문에 좀 목이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근데 뭐 이런 경주 앞에 붙어서 그냥 그 걸음발로 뛰면은 뒤에서 말들이 못 올라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 스피드 킹덤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2세마가 아닌 연령 오픈 이제 경주인데, 휴양발이 제대로 먹힌 5번 골든레인은 뭐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데뷔 초부터 뛸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김새도 좋고, 1경주에 나왔던 에이스 잭팟과 경합시 걸음도 좋았고, 지난번 뭐 영성브라보가 센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성브라보가 여기 나오면 되니까요. 영성브라보하고 그 대가리 싸움할 때의 그런 근성 있는 걸음을 봤을 때는 분명히 휴양발이 먹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번 패밀리 댄서 출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안으로 기대는 성향이 남아있는데 이 조교 때 보면 다른 말을 이제 안쪽에 붙여놓고 같이 병합을 하면은요 잘 가요. 붙이면 잘 가요. 붙이면 잘 가요. 또 20조에서도 괜찮은 말을 임기현 기수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패밀리 댄서가. 자,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근데 좀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여기에 이제 느닷없이 앞장을 까버릴 수 있는 1번 예사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출발이 매끄럽질 못했는데 주행심사 때 보면은 걸음은 있어요. 걸음은 있습니다. 출발 연습도 괜찮았고, 1경주에 나왔던 같은 집에 마스터벨라와 병합도 했는데 걸음이 있어요. 그 데뷔 전부터 유연명 기술을 딱 올려놨네요. 이게 올드 패션대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명기수 딱 세워놨는데 1번 게이트까지 딱 받았습니다. 이거 좀 냄새가 나요. 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주가 제 이름하고 똑같네요. 예, 제 말 아닙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5번 골든 레인, 이거는 이제 분명히 좋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9번 3두의 마피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5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혈통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7번 믿음의 별이죠. 지금 복승률 100%. 7주 만에 좀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고 이편성에서는 그냥 옵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2착에 그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이 뛴 상대가 누군지 보세요. 브리더스컵에서 대차승을 거뒀던 초시대 수삭의 동생, 힐링파트 1루어천 동생, 지난주 5연승했죠. 힐링파트. 그리고 직전에도 진선진미. 진선진미가 선행 가서 걸음이 되게 좋았잖아요. 마지막 이 200m가 16초대였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건 진선진미가 잘 뛴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별이 혈통이 뭐냐? 불멸의 여신이에요. 불멸의 여신의 첫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여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서울말, 부산말 기억하시는 것도 힘든데 그 제주말까지 또 누구 새끼라는 것까지 이거 기억하기 힘드시죠. 근데 불멸의 여신이 어떤 말이냐면 2015년도에 제주마 더비를 우승을 했습니다. 안덕수 기수하고. 그리고 14전을 뛰면서 우승 8번, 2착 2회. 그러니까 경주마 때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짧게 뛰고 시합말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첫 자마가 바로 이 7번 믿음의 별이에요. 네. 불멸의 여신 엄마 닮아갖고 이렇게 뛰는 겁니다.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앞으로 불멸의 여신 자마들이 좀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주는 이제 5억짜리 오라스타가 데뷔전을 치르는데 아쉽게도 자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마 중에는 못 보는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 꼭 보세요. 백호평정의 동생입니다. 5억짜리 오라스타. 자, 믿음의 별은 뭐 이제 그냥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갈게 2번 우주용병이죠. 지난번 새벽 시대하고 나와서 점배당 팔리고 서비스인 척 하다가 이제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배당이 나와줬는데, 그때 이제 출전했을 때 11월 9일 날이죠. 이게 원래는 그 전주 금요일 11월 1일 날 출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시대하고 우주용병이. 근데 둘 다 한 주 미뤄서 나왔어요. 왜? 11월 1일 날은 금빛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자 삼락의 동생 금빛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걔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새벽 시대 같은 경우는 일반 경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주가 강동아 마주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워낙 세요. 초시대 있죠. 또 뭐 그 오라스타, 오라 장군 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 시대는 출전을 안 했어요. 또 뭐 초시대 같은 게 있으니까 뭐하러 나옵니까 한 집에서. 그래서 이거는 일반 경주 나와가지고 널널하게 왔는데 그때 이제 우주용병이 자리도 못 잡고 중위권 외곽 뺑뺑 돌다가 이렇게 깨졌는데 오늘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안쪽이죠. 번호도 좋고 전개가 잘 나와요. 전개가 잘 나옵니다. 6번 고색창현이 선행인데 바로 그 뒤에 안쪽에 자리를 잡고 따라가는 여건이기 때문에 2번 우주용병을 한 번 더 보셔야겠고 그 다음이 사실 이 고색창현인데 참 배당이 없습니다. 믿음의 별이 뭐 워낙 강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2번이 대끼리, 그 다음에 6번이 아마 준대끼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중문신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팔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배당이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순으로 보면은,
고색창현의 이제 이 선행 버티기 요거까지입니다. 그래서 7번 믿음의 별 강대가리에 그다음 우주용병 그다음에 6번 고색창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7번, 2번 그냥 단통 수식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마리는 세게 보셔야 되고 7번 믿음의 별은 강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역시 이제 연령 오픈 경주로 이제 기복마 편성인데, 자, 11번 파티라이언이 드디어 안장을 이제 바꿨네요. 바꾼 안장이 이제 유현명이라 이게 좀 엄청난 인기를 모을 텐데, 그럼 유현명이 타면 되냐? 안 될 것 같습니다. 똥말인가 봐요. 휴양 갔다 와서 말이 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휴양 갔다 와서 좀 괜찮게 뛰면서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아무리 유현명이라도 11번 외곽 게이트에 선행 가려고 힘쓰면 퍼질 거고 따라가도 추입 안 되고 정말 내용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11번 파티라이언 이것부터 제끼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파티라이언 말고도 괜찮은 말들 많아요. 직전에 앞에 가서 퍼진 역전의 태양. 앞에 가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앞에 갔어. 스타트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 달라진 거죠. 아주 뭐 빡빡 갈았습니다, 이번 주에. 솔직히 등짝 보면 못 믿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부산 메인 승부가 뭐였습니까? 경남 도민일보배의 33조 2천의 라온여거를 대가리 놓고 제가 승부였어요. 30배, 40배, 뭐 29배 다 제 메인 승부 맞거니 라온여거리 안 팔렸으니까요. 대가리 울마를 갖고 3차 보는 거 보셨잖아요. 걸음 남고. 참은 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닥에 있습니까? 이 브리더스컵 예선전 대상 경주 거기서 뛴 게 장난이 아니에요. 닥터 카슨가 마신차가 없었어요. 그 외곽에서 주행 불량까지 보이면서 뛴 게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못 오냐고요. 등짝이 안 되니까. 등짝. 제가 진짜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 네? 삼복승 무조건 안전장치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뭐 삼복승이 26.8배 나왔는데 그거 먹어서 되겠냐고요. 반성해야 돼요. 네, 반성해야 되고 발전 없으면 그만둬야 되고요. 자, 역전의 태양 됩니다. 등짝은 좀 불안하지만 5번 슈퍼그레이트도 전보다 걸음이 나아졌어요. 직전 뛰는 게. 걸음도 괜찮아지고 있고 이게 이제 9월 6일 날 2착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경주 봤을 때 저런 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괜찮아졌고 6번 월드슬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지난번에 앞에 간 게 안 좋아요. 이 말은. 서두르면 안 뛰니까. 그 이번에 아마 무조건 참을 거예요. 네? 김철호 기수가 이제 타봤으니까 알겠죠. 앞에 가서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참아야 되겠구나. 그전에도 뒤에서 올 때가 낫지 앞에 붙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똥말이니까. 그래서 월드슬램도 직전에 좀 말을 잘못 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 토암 스트록이 이제 원래 29조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33조로 옮겨가 있잖아요. 마방 지금 정지가 돼갖고 이것도 이제 조교발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얘가 예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제가 맨날 참 진짜 내용 없습니다. 빈 깡통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젠 조금 이제 그 빈 깡통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토암 스트롱까지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제주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주 메인은
7경주 중계 마지막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산은 10경주와 11경주 끝판입니다. 마지막 2개 경주에 준메인과 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이 준메인은요,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될 마필입니다. 한 번이 아니죠. 뭐 앞으로 더 뛸 말이기 때문에 이 한 번 갖고는 양에 차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이걸 갖고 황구라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무조건 오늘은 해야죠. 무조건 오늘은 먹어야 돼요. 예. 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요. 이건 무조건 말 잘못한 거예요. 오늘 반복된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뻘짓거리만 안 하면 오늘은 무조건 온다고 봐요.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붙일 후차권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먹은 거 오늘 확실하게 챙겨 먹어야 되고, 좀 부족하다면은 다음에 또 이 말 갖고 황구라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일 수도 있고 그 다다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로 이번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오늘은 지난번에 못 먹은 거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제주 4경주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한 배를 타 주셔야 됩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 5번 플라잉 킹즈가 지금 이런 편성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몰이를 이제 할 겁니다. 또 이제 2세마 아니겠습니까? 싱싱한 2세마. 여기 뭐 8번 로열 캐슬도 2세마지만 뭐 걔는 보여준 게 전혀 없는 2세마. 발전 가능성이 진짜 요만큼도 없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그런 2세마이기 때문에 아예 쳐다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지워버려, 그냥. 가치가 없어, 이런 건. 멀티파워도 멀었고. 근데 플라잉 킹즈는 아니거든요. 이전째 9월 20날 강대가리, 왕대가리 1조의 아델 스톰이 딱 서 있으니까, 야, 거기에 서로들 때려 먹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24조가 이겼죠. 천년의 길이. 그리고 나서 천년의 길은 지난주 인기마까지 못 돌았어요. 내일이 2번 인기마로 팔렸는데 다 못 돌아왔습니다. 데뷔전 때려 먹더니. 플라잉 킹즈 어땠어요? 들이댔다 깨졌죠? 자,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습니다. 앞에 잘 나가던 말이 약간 앞다리를 들고 앞발을 들고 기립 늦발을 합니다. 그리고 깡바닥이 있습니다. 이전째에 이거를 천년액이라고 2착 싸움을 하던 말이, 때려 먹으려고 했던 말이 직전에 늦발하고 바닥에 있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플라잉 킹즈 같은 건 쳐다볼 필요가 없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번에 봐야죠. 이번에 봐야죠. 여기 나온 거 자체가 약한데 골라 나온 거 아닙니까? 봐야죠. 월드슬램하고 병합도 잘 붙여줬고, 이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편성이. 이건 그냥 고 하면은 되는 말이에요. 가면 그냥 되는 말이에요. 5번 플라잉 킹즈. 자,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재밌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진짜 말이 없네요. 이 맥스 파워도 1300은 간당간당한 말이고, 3번 배다리 케이퍼도 뭐 뒤에서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고,
내용 없잖아요. 결정력 없어요, 이런 말. 그러니까 25점 빵빵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착순만 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9번 코코인. 김태경이 타는 말과 탔던 말. 예. 코코인도 지난번부터 조교 강도가 강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오경환이가 조교를 많이 해놨는데 김태경 기수가 딱 타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마지막에 좀 올라오는데 조금은 더 있는 말이에요. 이런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편성 맞으면 보세요. 이런 또 여운을 남겼는데 오늘 뭐 이렇게 그지 같은 편성에 나왔으니 이제 코코인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고, 이것도 포인마입니다. 포인마.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본마타. 연습주행까지 한번 치르고 나오는데 오션 피닉스하고 붙여줬을 때 걸음이 괜찮아요. 뭐 다실바는 이번 주부터 그냥 노려야 돼요. 다실바는 나오기만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5번, 9번, 11번 자, 이렇게 3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000m 혼합 4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송경윤. 제가 이렇게 타이틀 하나 붙였어요. 송경윤. 왜 그러냐? 송경윤이 탔던 말들, 그리고 타는 말, 그걸 이제 그 말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송경윤이라고. 1번 뭐 해피어거리야 뭐 당연히 인기 많으니까 뭐 봐야죠. 1000m 1번 게이트. 근데 왜 이걸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4번 다이아몬드 마린에 가 있는데 왜 이걸 안 탔는지. 해피어거리 분명히 훨씬 더 날 텐데. 직전에는 반지의 요정 그 선행 페이스에 넘어갔다 들이대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데, 오늘 1000m 1번 게이트면은 재밌죠. 더군다나 안장이 위험명이잖아요. 4번 다이아몬드 마린도 데뷔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데뷔전 뛰고 나서 10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조에서 이적을 했는데, 이게 뭐 어디 안 좋아서 지금 오랜만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방 옮기는 것도 있었고, 좀 쉬었다 나오니까 걸음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여왕의 탄성이라든지 전설의 불꽃 이런 말들하고 경합식 걸음도 좋고, 기본적으로 또 선임력이 있는 말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반면에 6번 카이길리는 선행이 불투명합니다. 물론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6월달 경주에서 보여줬는데 그 당시는 이제 포화주로 했어요. 해피어걸, 다이아몬드 마린, 여기에 뭐 또 7번 희망여전사, 그 다음에 데뷔전에 또 송경윤이가 기승했던 9번 아라로즈도 이것도 분명히 뜰 말이에요. 주행심사 때 02초를 뛰었는데 데뷔전 03초, 주행심사 기록보다 느려요. 이런 말들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걸음발 있습니다. 뛸 말입니다. 송경윤이가 안 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호식이면 더 나아요. 유현명이면 더 낫고. 이런 말들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카이길리, 직전에 오래간만에 나와서 입상을 했지만 그거는 선행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 4번, 9번. 자, 송경윤이 탔던 말, 타는 말, 요 3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GC 트로피 특별경주에서 자력 입상, 그리고 지난번 브리더스컵 예선전 대상경주에서 착순. 지난번 브리더스컵 예선 대상경주는 GC 트로피하고 레벨이 틀려요. 물론 이제 세이브 더 월드가 두 번 더 나오긴 했지만
직전에 나온 말들의 그 레벨이 GC 트로피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대망의 길처럼 똥말이 없거든요. 지난번에는 닥터카스, 뭐 맨 오브 더 필더, 라온 역을, 라온 역을만 또 보면 아주 뚜껑이 열리네요, 제가. 스타오름, 뭐 톱데이, 웬만한 일반 경주에 가서는 전부 대가리급의 이세마들이 다 나왔다 이거죠. 근데 오늘은 일반 경주 그런 강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국산 4군 미호와 경합시의 걸음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1번 해피피버 인기 1위예요. 이건 인정하고 2위권을 붙이는데 9번 VIP 킹, 10번 메이저 파워, 12번 히든보이 세 마리로 압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는 게 10번 메이저 파워. 자, 안장이 임성실입니다. 송경윤 약은 틀려요. 네. 그러니까 말 타는 거에 비해서 진짜 이 결과가 안 좋은 기수가 송경윤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안쓰러워요. 진짜 열심히 하는 기수인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말도 많이 타는데 참 희한합니다. 메이저 파워도 지난번에 보세요. 물론 이제 출발부터가 잘못됐죠. 예. 근데 그 전정 경주의 그 골든 샤프 이기고 올 때 9월 1일 경주 때 보면은 정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더 와야 되는데 오히려 까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보세요. 임성실입니다. 정상 출발이면은 해피피버하고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걸음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피피버, 메이저 파워를 우선적으로 보고 12번 히든보이. 자, 이것도 송경윤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했죠. 이거 어떻게 개바닥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예? 승급전 10월 11일 날 뭐 그래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남겨줬는데 지난번에 개바람은 다 불어놓고 꼴등, 개꼴등. 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번에 진경 8월 16일 날 서울에서 내려간 유승환이가 타니까는 알아서 붙고 놀면서 오는데, 예? 그때 진짜 놀면서 봤어요. 걸음 남아 돌면서. 근데 그 그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10월 11일 날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직전 경주의 개바닥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등짝 바꾼 두 마리 10번, 12번 이 두 마리를 재밌게 보고요. 예. 또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셔야 됩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110m 제주마 2등급 레이팅 80점 이하입니다.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은 마지막 두 개 경주 10경주와 11경주를 준메인과 메인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완전 뭐 이제 그냥 끝장이죠. 후반부 두 개. 그리고 이제 제주는 4경주와 7경주를 준메인 메인 승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자, 지난주 메인 승부에서 또 쾌거를 만들어냈죠. 자, 1번 청마대보와 2번 탐라보볼 알리 족보가 있죠. 알리 막권 29.2배 상승식, 복승식 16.2배 한 방을 제대로 때렸습니다. 이 간만에 75점 그 이하 편성이었기 때문에 뭐 세찬 그리고 세옹지마 원덩 히트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려줬기 때문에 먹을 배당이 나왔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배당은 아니지만 저는 복승식이 그래도 한 20배 이상 한 25배 정도? 한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이건 빠졌다고 좀 봅니다. 예. 세찬이나 세옹지마 원동히트 이런 말들이 레이팅이 높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세옹지마는 아예 안 봤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세찬만 가져갔죠. 그래서 청바대모와 탐라보물 요거는
앞선에서 전개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능력도 되고요. 특히 청마대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개바닥에서 올라온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1번이면은 무조건 안쪽이에요. 예. 그 한 방을 아주 제대로 때려드렸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연속 출전을 했네요. 청마대부하고 탐라보물이. 근데 오늘 상대들은 틀리죠. 레벨이 틀려요. 그래서 지난주 메인 승부 한 방을 때렸던 청마대부와 탐라보물 오늘 우리한테는 없어요. 얘네들이 우리 막권에는 없습니다. 예, 청마대부 탐라보물 그건 지난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경주 나오는 말들 보십시오. 장난입니까? 이제 5번 경성제일이 복승률 100% 압도적 인기 1위로 또 팔릴 텐데 뻔한 거 아닙니까? 경성제일을 놓고 뭐 4번 평화대로 2번 광아이루비 7번 삼다제패 이런 말들이 압도적인 인기몰이를 하는데 5번 경성제일이 자빠질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인기마들은 더 약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아예 빼고 사는 인기마도 있습니다. 아예 뺄 거예요. 아예. 뭐 대끼리가 팔리든 준대끼리 팔려든 쓰리대끼리 팔리든 간에 무조건 빼고 살 겁니다. 경성제일은 못 빼요. 못 뺍니다. 근데 경성제일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복승률 100%가 오늘 깨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만 하나 작살내는데 압도적 인기 1위인 5번 경성제일까지 무너진다. 어떻게 될까요? 배당 터지죠? 자, 그것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유일한 2세마 9번 아델스톰이 인기 1위가 될 거예요. 이제 압도적으로 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좀 그렇지 않을까요? 1600이라고 해도 사실 1조가 2세마들 무리하게 1600 거리 들려 출전해가지고 인기만 모으고 배당만 이빠이 올려주고 자빠지거든요. 왜 그런 패턴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제가 이제 그런 말 하나 이제 빼드렸어요. 인기 바로 팔릴 때. 근데 아델스톰은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얘는 1600 경쟁력 있어요. 지난번 이제 브리더스컵 예선 대상 경주에서는 출발도 늦고 뭐 앞에도 못 가고 모래 맞으니까 뭐 주행불량한 모습을 남겼는데 이거 사실 데뷔전 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놀면서 왔고요. 그러니까 직전 상대들은 워낙 강했죠. 대상 경주였으니까. 근데 오늘 일반 경주는 틀려요. 자, 보여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이세마입니다. 대호 아라 뭐 신마긴 하지만 같이 병합 쪽에도 잘했어요. 뭐 걸음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번 아델스톰 유일한 2세마를 인정을 하고 꼬랑지를 붙여야 되는데 뭐 참 대두되는 말들이 많네요. 2번, 3번, 그 다음에 7번, 뭐 10번, 12번까지 뭐 다 가능성들이 있는데 2번 천년에 울리면 좀 무겁습니다. 3번 마루짱 연투 능력 없어요. 직전에 진짜 운 좋아서 들어온 겁니다. 물론 말이 좀 나아졌으니까는 들어오는데 예전에도 마루짱은 연투 능력이 없었어요. 인기마로 팔리고 매번 못 들어왔습니다. 예, 인기마로 팔리고 배당만 그냥 다 잡아먹고 양아치가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마루짱이. 매니피 잡았는데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혈통 좋아도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매니피 잡으면 더 뛰어야죠. 왜 못 뜁니까? 그런 말들 많아요. 2번, 3번 요거 불안하죠? 7번 카스텔코어도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35점에 레이팅 꽉 차 있어서 3착 승급. 안장도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조교팔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카스텔코어는 2번, 3번보다는 나아요. 2번, 3번보다는 좀 낫고 자 레거시 다실바 안장 제도전 가능하고요.
12번 엘버트 킹도 안장이 임성실이 지난번 깡바닥에서 너무 늦었죠. 그전 경주도 그랬고, 자 8월 3일날 제대로 한번 때려 먹고 지금 두 번 딱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심해야죠. 안장도 임성실이고 편성이 맞아요. 딱 참았다가 뒤에서 한 발. 이게 맞기 때문에 12번 엘버트 킹 이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2번, 3번이 불안한 대신에 외곽에 있는 말들은 괜찮다, 좋다, 조격발도 좋고 승부 의지도 좀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식경주입니다. 1400 국산 3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의 굵직한 승부 준메인, 메인 이것만 남았습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되겠죠. 이 10, 11경주를 남겨놓고 뭐 개죽도 죽고 있다. 그러면 이 역전의 승부로 이제 삼아야겠죠. 11하나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죽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맨징이라도 하고 있어야죠. 물론 이겨놓고 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11하나 준메인 메인 오늘의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 솔직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1하나 이 준메인 메인 승부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레이팅이 꽉 찬 말들이 많아요. 3착 승급에 걸려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금화필들의 승부 의지의 중요성, 이게 이번 준메인 승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광의 시크릿, 또 다이아몬드 킹, 이 두 마리가 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팅이 꽉 차 있고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어영부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는 복병마, 배당마, 이거를 노려야 되는 게 이번 준메인 승부입니다. 그래서 자, 인기마 안에서 절대 안 끝나요. 자, 오히려 불안한 인기마들을 걷어내면서 과감하게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금요일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802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금요일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그 10경주 준메인 승부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 11하나 준메인과 메인 이 참 불안한 인기마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제 오늘 띄었는데 이 마지막 메인 승부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마 한두는 뭐 아예 제가 지금 꺾었어요. 아예 꺾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장에서의 그 변함도 없습니다. 당일날 그냥 뭐 이건 받치기 이런 것도 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른 인기마 한두는 제가 좀 반반이에요. 반반. 받칠까 말까 이 선상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 마지막 경주 때 그 전이죠. 이때 결정을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 마지막 이 우리의 하이라이트 메인도요. 이 거품 인기마들로 인해서 배당들이 좀 올라갈 겁니다. 좋아진 말들 많아요. 대한마필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정말 왔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조격발이 올라왔습니다. 그 관리말을 중심으로 아주 뭐 그
중배당은 뭐 기본이고요.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화끈하게 매조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의 마지막 금요경마, 자,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가 이제 월말과 월초가 겹치지만 그냥 월말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브리더스컵도 있고 이제 일요일 날 또 주말 이 서울 이 편성이 짱짱합니다. 이제 뭐 12월 연말 아닙니까? 뭐 계속 그 흐름으로 이제 갈 거고 말들도 많을 거예요. 이번 주도 좀 뭐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쉽지 않은 편성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주말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